혐오 말고 환영받는 삶은 어떨까? 재미없는 부장 개그를 해도 사람들이 밝게 웃어주고 해외여행을 가서 길을 물어봐도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젊고 날씬한 사람은 인생이 쉬워진다는 말 사실이었다. 당뇨와 비만으로 늙고 통통했었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노래보다 늙어 보이던 아저씨가 다이어트와 건강관리에 성공하고 친절한 세상을 만나게 된 과정.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주려고 한다. 내가 먼저 변해서 사랑받는 인생. 함께 가보자.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지금 당장 나 이번에 꼭 살 뺄 거야. 내일부터 식단하고 운동해야 되니까 나 도와줘. 라고 요청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했을 때 물론 무조건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기의 시간과 노동력, 심지어 돈까지 들여서 도와주는 사람일까요? 그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거나 혹은 나를 변화시킬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꼭 피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일과 명사들의 강연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토대로 칼로리 공식보다 훨씬 중요한 나의 멘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절을 잘 못하고 상대에 대해서 지나치게 배려하면서 고민하고 혼자 고통받는 타입의 사람이라면 이 영상을 보면서 나의 의지를 꺾고 실패하게 만든 그 사람을 피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앞에서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관리해서 뭐 할 거야? 너같이 신경 쓰는 놈이 더 빨리 죽는다. 생긴 대로 살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저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나를 깎아내리고 본인이 윗사람인 것처럼 명령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닌데 어떤 모임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과 두뇌에도 엄청나게 안 좋지만 이렇게 술을 핑계로 내 멘탈을 찢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요즘에는 좋은 일 합시고 이런 막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가 그런다고 될 것 같나? 모든 건 운빨이다.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요즘에는 운을 노리고 한 방을 바라는 게 대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옷을 만드는 비즈니스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 너 자본에 비해 리스크가 너무 큰 사업이야. 일단 사입으로 시작해봐. 마케팅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등 제 나름대로는 상대를 생각해서 했던 말이 상처를 줬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어땠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엔 누가 조언을 구해도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다이어트 같이 어려운 목표에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의지와 목표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데도 쉽게 빼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다 자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학생이면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회사를 다니면 직장 동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어떤 결심을 했을 때 해주는 말에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회사나 학교에서 희망을 주는 사람도 있고 뺏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올라가기보다 상대를 끌어내려서 상대적으로 나의 자존감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요즘엔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기주의적 면모를 보이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관계를 자기에게 맞게 조금 왜곡해서 맘대로 음해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요.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그런 경쟁의 장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려면 남들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봤을 때 엄청 친절하고 내 기분에 맞는 말을 잘 해줍니다. 그러면 나도 마음을 열게 되고 속마음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그런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는 순간 이런 사람의 모익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대에게 흠집을 내고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잘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사람 자체를 우월하고 열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를 어떻게든 끌어내립니다. 보통 잘 쓰는 단어나 문장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업적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혹은 나는 저 유명한 사람하고 친해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문장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주변 사람은 조연으로 만들려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런 문장을 자주 쓰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나는 돈보다 내 사람이 더 중요해. 의리가 최고지.
이런 워딩, 이런 비슷한 워딩을 쓰는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단어를 쓰는 자체가 잠재의식 속에 의나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히 하기 때문에 그걸 숨기기 위한 방어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이거든요. 생각해보면 나에게 당연한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굳이 어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학벌 자랑하지 않고 잘생긴 사람이 외모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런 행동 말고 정반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처음에 차갑게 보이고 무뚝뚝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그맨 박명수님 같은 스타일이죠. 상대에게 환심을 사서 나의 지배 하에 놓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치부나 본능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알고 보면 따뜻한 사람인 경우가 많죠.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에게 중심을 두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올립니다. 또한 초반을 제외하면 타인 존중을 하지 않으며 공감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반면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사람은 거의 정반대의 성향을 가집니다. 겸손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주고 위로합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서 객관적인 자기평가, 즉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성장 지향,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판도 수용을 잘하는데요. 비판을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들였는데 얘가 1000원을 벌어요? 그럼 그걸 돕는 거예요. 심지어 노력이나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요? 이 얘기를 들으면 난 이런 면도 있고 저 얘기 들어보면 저런 면도 있는데 양쪽 다 맞는데? 이렇다면 아마 여기에 속할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을 차지한다 그래요. 거의 60, 70% 정도는 여기에 속하죠. 저도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요. 바로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인구 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위로 갈수록 성공한 사람이고 아래에 있을수록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이 중에서 가장 하층을 깔고 있는 계층은 누굴까요? 역시나 가장 아래에 제일 못 사는 계층은 바로 앞에서 말한 착한 바보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랑 착한 바보를 비교하면 나르시시스트가 훨씬 더 잘 산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착한 바보는요, 범죄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2배가량 높고 이 사람들은 심지어 실력과 영향력을 실제 자기 역량에 비해서 22% 저평가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못 살고 있으면 이 최상위층에는 누가 있을까요? 거긴 나르시시스트가 있을까요? 정말 좋은 이야기는 최상단이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착한 바보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나르시시스트와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은 꼴찌도 되지만 최상층도 된다는 거예요. 좀 놀랍고 다행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바보같이 산다고 할 사람인데 최상층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런 바보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스스로가 이런 바보에 가깝다고 생각된다면 지금부터 이 방법을 잘 듣고 성공한 바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보라고 불리는 이유가 내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도와주기만 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무작정 그러면 실패합니다. 호의가 권리가 될 때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화를 내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때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힘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화를 내서 전체 분위기를 안 좋게 하기보다 내가 한번 참는 게 모두를 위해서 이득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고마워할 줄 알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바보를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평생 보고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착해도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것 좀 해 라고 명령조로 이야기하거나 너는 그래서 안 돼 라고 무시를 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그 인간이 잘못되었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해줘야 돼요. 친한 사람의 이득뿐만 아니라 내 이득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성공한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런 마인드를 억지로 가져야 합니다. 내가 계속 손해를 봐서 실패한 바보가 된다면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워낙 교활한 인간들이라 내가 큰맘 먹고 화를 내도 너는 예민하게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러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예상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착한 사람들은 순간 그 말이 맞나? 라고 생각되거나 버벅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 미리 이런 상황 예상하시면서 아니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들이 하는 패턴이야. 그런 식으로 상대를 무시하는 건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화를 내고 나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면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착한 분을 나르시시스트는 귀신같이 알아내고 이용합니다. 평생을 이런 호구를 빨아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몇 마디 말만 나눠보면 바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남의 입장도 잘 배려해야 되지만 내 이익을 챙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때 착한 바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 바로 팁포텟 전략입니다. 팁포텟은 상대가 치면 나도 친다는 뜻인데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속담처럼 자신에게 한 대로 갚아주는 맞대응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일단 상대를 도와주고 다음부터는 상대의 대응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상대방이 잘하면 나도 잘하고 상대가 잘못하면 나도 똑같이 하는 거죠. 언뜻 일반 사람들의 행동 패턴하고 닮아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착한 바보는 평범한 사람들의 팁포텟 전략을 배워야 하는 거죠. 하지만 선천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성향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마음먹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선한 얼굴을 하고 한 번만 도와줘 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하지만 굳세게 마음먹어야 악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엑슬로드는 1980년대 죄수의 딜레마 문제를 풀기 위해 컴퓨터 모의 시뮬레이션 대회를 열었는데요. 각 컴퓨터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전략으로 총 200회의 양자택일을 진행한 결과 이 팁포텟 전략이 504.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전략은 상대의 전략을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이라 게임 진행 중에는 한 번도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지만 최종 결과에서는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배신하면 바로 응징하고 협력하면 반드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 결과적으로 모든 상대가 협력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아까 착한 바보가 최하층에도 있지만 최상층에도 분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전문가들의 해석을 보면 세상에는 팁포텟이 일상화되어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나르시시스트는 1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착한 바보는 그보다 더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를 만난 착한 바보들이 최하단에 깔려있고 평범한 사람과 착한 바보들이 함께하면 서로 도움을 주면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착한 바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착한 바보라고 생각된다면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을 잘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보들에게는 그 행동이 어려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바보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할 거예요. 이 종족은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밟고 설 수 있는 바보를 내 주위에 깔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이 영상 처음 기억났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돕고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바보 주위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다면 바보 대신에 나서서 맞서 싸워줘야 됩니다. 착한 바보 중에 아주 소수가 성공하고 있는데 팁포텟 전략을 하기 힘들어하는 바보들을 위해 우리가 대신 나르시시스트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르시시스트가 초반에 되게 잘해져서 착한 사람으로 위장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착한 바보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착한 척하는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이렇게 훌륭하게 되도록 도와준 4명의 사람이 누군가요? 나르시시스트는요,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자신이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뛰어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 4명을 말할 거예요. 사실 실제로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도 잘 나가는 사람이 나와 친하고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착한 바보는요,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그게 누구지? 싶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착한 바보보다 더 어리거나 돈을 못 버는 직원이거나 친구 혹은 동생, 동료를 말할 거예요. 실제로 그걸 도와준 사람일 거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착한 바보이기 때문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보았듯이 착한 바보나 나르시시스트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적지 않은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발전시키기 위해 착한 바보의 몰락을 막고 나르시시스트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 발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 가까이 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나르시시스트를 배척하는 방법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네요. 하지만 다이어트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멘탈 관리입니다. 이 영상 보신 분은 내 인생에서 해악만 끼치는 나르시시스트를 멀리하시고 건강한 다이어트,
자기계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시청하신 분 중에 착한 바보가 계시다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테니 더 행복해지시고 오늘 많은 걸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와 제퍼리 클루그 저자의 옆집의 나르시시스트 도서를 읽고 저의 인사이트를 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